안녕하세요. 철학 카페에서 문화 읽기 7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르트르의 구토입니다. 장폴 사르트르의 구토는 1938년에 발간된 저서입니다.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작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토의 주인공 앙투안 노캉탱은 30대 중반의 역사학자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프랑스 부비라는 가상도시에서 여유있게 혼자 살아갑니다. 이런 삶은 어때요? 우리가 볼 때 부러운 삶 아닌가요? 3대 중반인데 역사학자 지식이네요. 그리고 재산이 있어서 여유있게 살아가요. 혼자 살아도 되고 교회도 되고 그렇죠. 이 부러운 삶이죠.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산책 중 별 생각 없이 호숫가에서 자갈 하나를 주워 물 수제비를 떠려다 그는 갑자기 구토를 느끼게 된다. 이 구토를 느껴요. 이 구토를 느꼈다는 건 어때요? 어지럽다는 거거든요. 어지럽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나하고 불화해요. 나하고 세상이 잘 있을 때는 어지럽지 않죠. 근데 갑자기 이제 흔들려 버려요, 세상이. 그런 느낌이죠.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게 돼요. 나는 물수제비를 뜨기 위해 자갈 하나를 집었다. 손에 든 자갈은 차갑고 축축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갈이 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죠? 자갈을 집는데 자갈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냥 그 자갈은 내가 물수제비 떠려고 했으면 물수제비 떠려는 그 도구잖아요. 물수제비 도구에 불과한 게, 뭔가 이렇게, 존재다. 나한테 어떤 도구,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구토를 느끼죠. 세상이 어지럽죠. 이게 뭐야? 이래 되겠죠. 내 손안에서 불쾌하게 느껴졌다. 자갈은 그 어떤 이유도 없이 거기에 있었고, 그것이 나를 역겹게 만들었다. 자갈을 만진 순간, 그 감촉이 오죠. 이 순간에 감촉이 오면서 느낀 거예요. 아, 자갈이 저기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왜 자갈이 존재한다고 느꼈을까요? 바로 내가 존재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내가 실제로 내가 이게 존재하는구나. 이걸 느낀 거죠. 내 존재를 자각하니까 어때요? 상대도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무의식 중에 이렇게 느꼈죠. 아, 나는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살아있구나. 근데 난 누구야? 어떻게 살아야 해? 근데 지금까지는 습관적으로 살았잖아요. 습관적으로 사는 그 존재는 실존한다 볼 수 없죠. 그냥 습관적으로 바람이 불고 습관적으로 별이 뜨고 이러면은 그냥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냥 기계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의 기계 부품이. 그런데 나를 자각하는 순간 이제 기계 부품이 아니라 내 삶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순간 구토가 느껴지고 세상이 낯설게 보이는 거죠. 사르트르가 이렇게 말해요. 이름들은 사라졌다. 이름이 사라졌어요. 사물은 거기 있었다. 거저 있었다. 이름이 자갈이라는 이름, 수제비 떠려는 도구, 이게 사라지니까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옛날 양반 같으면은 노예를 그죠? 노예야 하고 막 부려먹었는데 어느 날 한 인간을 보일 때 이런 구토를 느끼겠죠. 자신도 자갈도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 거죠. 우리가 자갈을 물수제비에 뜨는 도구로 보는 것은 사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배운 지식, 언어를 다 내려놓고 보면 이 자갈은 뭐예요? 무한히 신비로운 존재죠. 그래서 자갈을 내가 강자가 되어 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서 이건 자갈이지 물수제비에 뜨는 도구지 하고 이렇게 얕잡아 볼 수 없는 거예요. 자갈도 존재 자체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구토가 느껴지죠. 세계가 흔들려 버리죠. 내 의식 구조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험 한 후에는 계속 구토를 체험해요. 뿌리가 땅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모든 것이 드러났다. 존재가. 그 불쾌하고 끈적거리는 것이. 나는 그 존재를 느꼈다. 나는 구토를 느꼈다. 내 손가락이 거기에 있었다. 너무 생생하게. 나는 나의 손가락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혐오감을 느낀다. 사람들은 뭔가 하고 있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 모두가 이유 없이 존재할 뿐이다. 그것이 구토감을 일으킨다. 나는 존재한다. 그것이 없겠다.
그러니까 나는 뭐 여기 분명히 존재하는데 습관적으로 살아가요. 습관적으로 잘 살아가다가 내 존재라는 걸 실제로 자각하니까 이런 어지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이제 그죠? 존재로 보이는 거죠. 그때 그 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지금 물집에 뜨는 도구야. 저 사람은 내 밥이야. 이렇게 그냥 사람을 하찮게 봤다가 한 존재로 보일 때 세상이 어지럽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모든 존재가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인식의 붕괴에서 구타를 느꼈다는 거죠. 의미를 잃는 거. 이 의미라는 거는 세상에 주어진 의미죠. 그냥 너는 노예야. 너는 어느 학교 출신이야. 너는 남자야. 뭐 이렇게 해서 규정한 그 의미가 이제 흔들려 버린 거예요. 사물을 존재가 나를 숨막히겠다. 벤치, 나무, 자갈. 그들은 존재한다. 그것이 다였다. 이유는 없었다. 참 좋죠. 이게 우주의 신비 아니에요? 로캉트는 습관적으로 살아가다 실존 의식에 도달한 거죠.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는 그 실존 자각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물과 달리 스스로를 발견하며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존재를 이제 자각한 거예요. 나는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왜 습관적으로밖에 못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밖에 못 살까요? 우리 사회가 대중사회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을 이렇게 모래알처럼 만들어요. 이 현대 고도 생산 자본주의는. 그래 모래알처럼 돼야지 속이 허해져서 계속 소비하죠. 그래서 소비로 자기를 존재를 자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찮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소비 갖고 나를 정리하죠. 난 강남에 살아. 난 무슨 차 갖고 있어. 난 어느 대학 나왔어. 다 소비잖아요. 이렇게 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실존을 자각하면 구토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토는 재중 속에 하나의 모랄 같은 개체로 살아가다 이걸 넘어서야 각성을 하는 거죠. 이런 시를 한번 읽어보죠. 사막 신경님, 갑자기 나는 사방이 낯설어졌다. 늘 보던 창이 없고 창에 비치던 낯익은 얼굴이 없다. 산과 집, 나무와 꽃이 눈에 설고 서칠한 얼굴이 하나같이 멀다. 저작거리를 걸어도 떠모르는 말만 들려오고 찻집에 앉아있어도 알아주는 말뿐이다. 한동안 나는 당하지만 웬일일까 하고 이었고 눈앞이 환해지니 귓속도 밝아지면서 죽으서나 빠져날 황야하고 삭막한 사막에 나를 가두었던 것이 눈에 익은 얼굴과 귀에 밴 말들이었던가. 아는 얼굴이 없고 남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해 비로소 얻게 되는 이 자유의 해방감. 이제 그 실존을 자각한 거죠. 식념 시인 그 시적 화자도 그죠.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다가 모든 게 이제 낯설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해방감을 느끼죠. 해방감 느끼지만 어때요? 눈앞에 펼치는 것이 또 다른 사막을 내모려라. 왜 그런가 하면 벗어났지만은 이제 내 삶을 만들어가야 되니까 또 다른 사막이잖아요. 아까 로캉탱도 그죠. 벗어났지만 또 다른 이제 이 세상을 내가 만들어가야 돼요. 사막이죠. 이런 시를 쓴 거죠. 그래서 대중사회에서 안락하게 살다가 그것이 감옥임을 깨닫고 이제 깨달아서 밖에 나왔는데 밖에 나와도 또 다른 사막이에요. 이제 바로 실존주의죠. 내 삶을 만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존재하죠. 여기에. 그러면 어때요? 다른 존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더 다른 존재로 발명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래서 외로운 개체에서 고독하게 그냥 살아가다가 어때요? 외롭게 살아갔죠. 이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죠. 외로움은 그냥 모래알 같은 거고 그러니까 실존을 자각하면 이제 고독하게 돼요. 내 인생 만들자. 이게 고독이에요. 그러면 충만하게 돼요. 혼자 있으면 텅 비면 외로움이고 충만하면 고독이에요. 그래서 고독한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충만한 길에 나가서 무수의 뿔처럼 나가야 되죠. 이게 바로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인간상이죠. 그래서 사르트르의 사상의 핵심은 보면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예요. 나는 타고난 게 아니라 본질은 타고난 거죠. 실존은 만들어간 삶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로 살아가는 인간과 실존으로 사는 인간이 나눠져요. 본질로 살아가는 인간은 이런 인간이죠. 사회가 부여한 역할, 성격, 규범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정해진 틀에 맞춰 존재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죠. 실존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자유와 책임을 수반하며 불안과 허물 속에서도 자신을 선택해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을 획일하는 현대 대중사에서
인간답게 사는 길은 내 본질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겠죠. 근데 이때 록캉탱이 도사에서 만난 독서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책을 엄청 읽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성추행을 해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이 독서강은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책을 읽는 방식이 책을 선택하지 않고 알파벳 순을 읽어요. 이렇게 살면 어때요? 내 삶일까요? 남의 삶을 살까요? 남의 삶을 살죠. 그 지식을 내가 선택해서 내 삶으로 만들어가서 나의 세계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지식을 꾸역꾸역 집어넣어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 아니에요. 무조건 지식을 집어넣어서 1등은 맞으라 그러잖아요. 록캉테하고 이 독서관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입된 지식은 우리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 지식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언어는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성취하게 돼요, 이 사람이. 왜 그래요? 우리가 익힌 지식은 가부장사의 문화가 스며 있잖아요. 우리 한국사의 언어도 봐요. 우리 사회 한국사의 언어도 보면은 가부장 문화 사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자 중학교는 여자 중학교, 근데 남자 중학교는 그냥 중학교잖아요. 이런 언어를 익히다 보면 여자를 대상으로 보고 하찮게 보게 돼요, 저절로. 이래서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쁘게 되려고 해서 나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선택하는 실존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가 그게 있죠. 그래서 록캉탱은 뒤돌아보니까 자신도 독서강과 다를 바 없다는 절망에 빠져요. 이 사람이 직접 성추행 안 하는 거지만은 삶은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하찮게 보고 딴 사람 하찮게 보고 이렇게 살아갔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대로 살려면 실존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록캉탱이 중이 그래요. 그는 무엇이도 살아간다. 그죠? 자신이 왜 이제 그는 이때 독서강이죠. 그는 무엇이도 살아간다. 자신이 책을 왜 100개인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른 채 그저 그것이 옳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믿음의 말이다. 나는 그를 혐오했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나도 누군가를 흉내내며 똑같은 이유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나 역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뿐이라는 것을 이제 자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알아들었대요. 이 세상 지식이 나를 노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가 타인은 지옥이다예요. 타자는 지옥이다. 다른 사람, 타자는 어때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세상 사람이 만든 언어가 나를 지배하죠. 그래서 타자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타인의 시선, 타인이 만든 감옥을 벗어나서 내 삶을 만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들어가는 계기를 만난 게 이제 음악이에요. 록캉탱이 자주 찾던 카페에서 흘러간 재즈 음악을 듣다가 자신의 실존적 삶을 자각해요. 이때 이렇게 말해요. 그 음악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는 불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하나가 필연적이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필요로 한다. 나는 음악이 그려온 곡선 속에서 위안을 느낀다. 나 자신도 그 선안에 포함된 것 같았다. 이 필연성, 우연을 가지고, 그죠? 우연이 아니라 내가 의미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필연성으로. 우연을 필연 만들어낸 그런 게 음악에서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도 능동적 삶을 살겠다. 이래서 소설을 쓰기로 하면서 이제 그 부비를 도시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왜 만들어 가야 되는가 하면 만들어가지 않으면 내 삶이 옳지 못해요. 그런 시를 읽어보죠.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이 땅에 브레이트, 너희들은 벌거벗은 아이로 왔다. 한 여인이 너희를 포대로 감싸 안았을 때 너희들은 가진 것 하나 없이 떨며 누워 있었다.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부르지 않았고 너희들을 원하지 않았으며 마차에 너희들을 태워가지 않는다. 언젠가 한 사내가 너희들을 손을 잡았을 때 너희들은 이 땅 위에서 알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너희에게 책임이 없다. 너희가 떠나려 해도 아무도 너희를 붙잡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아, 많은 이들에게 너희들은 아무 상관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 울었다.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이 땅에 너희 모두는 딱지와 고름에 뒤집어 떠나간다. 하지만 자신에게 두 손 가득 흙이 뿌려질 때는 그의 누구나 이 세상을 사랑했었을 것이다. 참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악하게 살게 돼요. 왜 악하게 살아요? 이 세상의 언어가 어때요? 이 세상을 그대로
그대로 반영하죠. 그 구조 그대로 새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이 차고이잖아요. 남자가 지배했잖아요, 세상.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부장 문화를 갖게 되고 돈이 차고란 생각을 하게 돼요. 돈이 차고란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 하찮게 보죠. 그 사람은 돈 적게 버는 사람인데요. 많이 벌어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하찮게 보게 돼요. 이게 그래서 죽을 때는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르트르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자유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실천을 통해 실현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게 안 가주면 그래죠. 참여하는 그죠. 그런 삶의 양식이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내 삶을 만들어가요. 어디서 만들어가요? 바로 삶 속에서 만들어가죠. 이 사회 속에서. 그래서 이제 타자가 지옥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과 연대하게 되죠. 내 삶을 만들어가면 나한테 부족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딴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부족한 걸 그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차별 안 하게 돼요. 내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잘한 걸 하지면 어때요? 내가 못한 걸 딴 사람이 하잖아요. 저 같으면은 저는 가장 신비롭게 보는 사람들이 버스 운전사예요. 버스 운전자를 그 많은 거리를 버스 탈 때마다 그걸 느끼거든요. 저는 참 면허증도 없어요. 운전이 겁이 나요. 그러면 이제 저는 버스 운전하시는 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위압감을 느껴요. 또 그분들도 저 보면 또 느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분이 못한 것도 제가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런 거예요. 다 위대한 거예요. 다 또 못났고, 다 못나고, 다 위대하고, 이게 모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만들어가면 그걸 자각하는 거예요. 아, 이건 잘하고 내가 못난 게 있구나. 그래서 연대하게 되고, 사회에 참여하게 돼서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이 땅이 어때요?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만들어가고 반드시 만들어가야 돼요. 만들어가야지 나를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돼야지 딴 사람 알고 사람이 지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대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이런 삶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르트르의 구토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